살다 보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최근 영화들이 보면 역사 왜곡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조선일보의 여론 독자부장인 김태훈 씨가 덕혜옹주를 보러 갔다가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덕혜옹주가 또 그 영친왕이 사실과 너무 다른 행동을 하는 걸 갖다가 그리고 있어서 조선 왕실이 저 정도 깨어 있었다면 애초에 나라도 뺏기지 않았을 거다 라고 자기가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자, 뭐 이 덕혜옹주가 그 서시마 이 귀족인 소 다케유키와 결혼하는 이런 장면에 있어서도요, 이미 그때 덕혜옹주는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서 크게 결혼에 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반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고, 그런 이야기도 시작을 하면서 또 영친왕이 망명을 시도한 걸로 그리는 부분은 더 기가 찼다라는 겁니다. 영친왕은 망명을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망명은커녕 27년 5월에 가족 동반 세계 유랑에 나서서 해외 독립직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상해도 온다는데 그 근처에 오면 이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독립운동에 강제로 합류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를 시도했답니다.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일본이 영친왕의 상해 상륙을 아예 막아버렸고요. 자, 영친왕은 자신이 일본이 던져주고 있는 돈으로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을 바꿀 생각이 조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쓴 영친왕 일대기에 보면 네덜란드 한 호텔에 있는 영친왕에게 해외 독립진흥에서 보낸 편지가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하가 만일 고종 황제께서 밀사를 헤이그에 보냈던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전하를 일제에서 탈환해 상해나 노령으로 모시고 갈 계획도 세웠으나 첫째, 전하의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일본 군인을 앞세우고 다니면서 구라파 여행만 즐기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까. 이 당시 조선의 백성이 왕을 비웃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영친왕은 아무쪼록 지금까지와 같은 마찬가지 대우를 자기한테 좀 해줄 수 없느냐고 일본 내각에 애걸을 했다 하고요. 광복 후에는 MIT에 유학 중인 자기 아들을 이구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귀화해서 일본 여권을 받았답니다. 오히려 내가 일본에 귀화하겠다니까 일본 국내청이 아무리 아들이 보고 싶어도 생각 다시 한번 해봐라, 일본에 귀화하면 니 되겠느냐, 말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광복절날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적인 국가관을 극복하자라고 이 자랑스러운 어떤 우리 국가 건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자랑스러운 국가 건설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대로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걸 감추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한다고 우리가 자랑스러워지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영화판에 계시는 분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나 영화 밀정이 또 어떤 왜곡을 할지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군부대가 이제 빼먹다 침상에서도 빼먹고 뭐 침낭에서도 빼먹고 이러다가 확성기에서도 또 빼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 쓰셨더만요. 군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다 썩었다. 근데 어제 하루에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걸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전체 이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 운영하면서 무상급식을 가지고 도둑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요, 650원의 딸기를 11,000원에 납품한 급식업자들, 학교에 납품한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1kg에 2,300원인 땅콩 대금을 10배나 부풀려서 학교에 급식한 납품 식자재 공급업자가 경찰에 잡혔는데요. 그럼 학교는 병신이냐? 원래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서 이런 걸 감사하게 돼 있을 건데 학교에도 결탁한 사람이 있을 거다. 교장이 결탁하거나 영양사가 결탁하거나 학교 간부가 결탁을 하겠죠. 운영위원이 결탁하거나. 근데 학교 영양사가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서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 등으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를 구속했는데 이 배임 수재를
혐의로 영양사 2명도 불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뇌물수수 혐의로 공립초등학교 영양사 3명도 불구속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지역 학교 20곳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을 했는데요. 이 중 용인에 있는 학교 4곳에 납품 단가를 2배 이상 부풀려서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 3천만 원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또 학교 영양사 양식 등은 이를 눈감아주고 업자들로부터 현금, 여성복, 화장품 등 1억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정씨도 3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박씨라는 납품업자는 650원 딸기를 11,000원에 2,300원 땅콩을 23,630원에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들 밥이 개파이지요. 자,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면 요즘 형편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정육식당에 가서 고기 많이 드시죠. 저도 뭐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정육식당이요, 착한 가격 하면서 전혀 착하지 않은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등급을 속이고 미국산을 한우로 속인다는 겁니다.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정육식당 가격이 저렴해서요 많이들 가는데 절반가량은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육식당에 가서 실제 고기 사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모양만 정육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정육점 겸하는 것처럼 해서 정육점에서 서비스는 좀 낮추고, 가게에 좀 이 인테리어 좀 낮추고, 이 셀프하는 거 좀 늘려놓고 직접 고기를 팔면 구워 먹으면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가격이 싸겠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런 착시 현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멀쩡한 식당 내부에 그냥 이렇게 고기 썰이는 이 부분을 정육점처럼 만들어 놓고 이 짓을 하는 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축산물 검사관이 냉장고를 여니까 이 한우라고 이렇게 진열된 거를 이렇게 나타났는데 모두 1등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기의 이력 조회를 해보니 일부 고기가 2등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2등급짜리를 섞어서 1등급으로 표시되면 소비자는 1등급으로 알고 먹죠. 근데 이런 정육점 식당에서 보면 1등급 한우라니까 원래 1등급 한우 좋은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좀 싸게 해서 우리도 이 싼 정육식당에서 1등급 팔면 여기서라도 한번 먹어보자고 사람들이 먹지요. 가격이 좀 싸니까. 그래도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한 150g 이런 쪽에 3, 4만원 이렇게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등급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서울 시내 정육식당 30곳 중 6곳이 한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9곳은 소고기 종류와 등급 부위명을 아예 표시도 안 했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한 다음에 한우 불고기감으로 포장해 속여서 판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식당에서 파는 먹거리 중에 얼마나 다 믿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학교 급식도 속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계란 많이 드시죠? 저도 계란 많이 먹습니다. 사실 제일 싸게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고 맛도 있는 게 계란이겠죠. 그런데 계란에 살충제가 득실한데 정부가 그 위해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닭이 원래 프로키아야 지 몸에 있는 이런 어떤 진드기니 벌레들도 이렇게 서로 쪼아 먹고 또 모래나 이런데 물에서 닭이 모욕을 많이 합니다. 닭을 낳아 키우는 데 가서 보십시오. 곳곳에 닭이 이 모래나 이 황토허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빕니다. 닭이 하루 종일 하는 일 중에 먹는 거 외에 자기 모욕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닭을 다 어디서 키웁니까? 좁은 철장 케이지라고 부르는 데 안에 넣어서 키우지 않습니까? 닭 한 마리가 이 산란닭, 알 놓는 닭이 면적이 25cm, 세로 25, 가로 20 안에 들어가서 운동도 못하고 알만 낳다가 나중에 늙으면 이제 고기로 먹여버리죠. 또 늙은 산란개에서 이 닭 잡으면 거기에 껍질 없는 노란자의 알, 그게 또 맛있다고 또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산란닭의 건강성 논란과 함께 건강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고요. 계란에 대한 식용 안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란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산란닭한테 항생제 좀 먹이겠지, 병 안 걸리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살충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 산란닭 사육 농가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닭 체내에 흡수된 살충제 성분은 계란을 통해서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겁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요, 국내에 생산된 계란에 대한 살충제 잔류 물질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닭은 이 땅을 파서 몸을 비비거나 별도 발로 모래를 뿌리는 등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벌레를 제거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닭 털이 보면 얼마나 솜털이 많습니까? 그 털 안에 벌레들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따뜻하고요. 온갖 벌레들이 그 털에 숨어서 살지요. 그래서 새들이나 야생의 새들이나 이런 새들은 항상 모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철제 케이지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닭은 스스로 진드기나 벌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닭이 이 가려우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계란이 작아지거나 잘 안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육 농가는, 계란 농가는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살충제를 닭의 몸에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허가한 닭 진드기 살충 제품은 와구프리와 카파린 분재 등 12개가 있대요. 이들 살충제는 트리클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시한 독성 정보에 따르면 트리클로폰은 흡입,섭취, 피부 투과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그럼 닭의 몸에 뿌리면 닭이 코로 이렇게 숨을 쉬거나 또 닭 피부를 통해서 닭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트리클로폰에 노출된 경우 구토, 경련,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신경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가축이 없는 빈 축사 내부와 주변에 가급적 전용제 약제를 살포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축을 빼고 축사에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접 가축이 아닌 주변에다 뿌려야 되는데요. 근데 국내 일부 산란닭 사육농가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축사용 살충제를 산란닭에 직접 뿌리거나 독성이 강한 미성인 살충제를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닭 사육농가 말을 들어보면 닭 진드기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웬만해서는 박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축사에서 소독하는 수준 가지고는 진드기를 잡을 수 없어서 닭 몸에 직접 뿌린다는 겁니다.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진드기와 벌레 등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인허강 약품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닭 농가들이 결국 성인한 농가의 살충제는 잘 안 들으니까 미성인 고농도 살충제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아예 살충제를 닭에 직접 뿌리고, 이럴 경우 닭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독성 물질이 잔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농림부가 오래전부터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닭 키우는 사람들이 주요한 자신들의 관할권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란 안 팔린다 어쩐다부터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덮고 오겠죠. 자,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CBS 노컷 뉴스가 닭 진드기 살충제 문제와 관련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대한양계협회 홈피를 통해서 살충제 목록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고 뒤늦게 주의사항을 게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란 중인 닭에 대해서는 계란 등의 약재가 묻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하고, 한 농장의 동일 약재를 3, 4회 사용한 뒤에는 다른 약재로 바꿔라, 이런 정도였다는데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이 잔류 물질 검사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산란닭은요, 보통 20주가 지나면 생후 알을 낳아서 60주가에서 80주 정도 계속 알을 놓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보통 6개 놓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국내 산란닭 사유농가는 모두 1100개고 7200만 마리의 닭을 이렇게 하고 있고 평균 6만 5천만 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자, 한 농가당 계란 놓는 농가가 6만 5천 마리 닭을 키우니까 케이지 안에 수십만 마리를 집어넣어서 살충제 뿌려서 키우는데, 거기서 나오는 계란이 살충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열심히 후라이로 삶아서 먹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계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지는 않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계란 좀 작게 먹더라도, 비싸게 주고 작게 먹더라도 닭을 케이지에서 해방해서 놓아 키워서
그 닭도 잡아먹고 그 계란도 먹게 해야 사람도 안전하고 닭도 죽을 때까지는 조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에서는 그걸 이미 기준화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닭장에 넣어서 키우는 닭에 모이를 많이 못 먹게 포에다가 이렇게 작은 파이프를 꼽아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